산길에서 발견된 밧줄에 묶인 진돗개, 어미와 새끼 3마리. 한성우는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 쾅! 마을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정전. 어미개는 미친 듯이 한 방향만 찢었습니다. 폐창고 쪽이었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들려. 그런데 왜 우리 마을만 정전이지? 다음 날 새끼 3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네가 훔쳐갔다며? 마을 사람들이 성우를 몰아붙였습니다. 은색 봉고차, 철장개 우리, 그리고 고의로 조작된 개패기. 밤마다 반복되는 정전. 창고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진실을 밝히는 순간 마을 전체에 불이 켜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원 외곽 산자락 마을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지만 낮이 되면 여전히 더웠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호전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전기는 중고가전 수리점이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고장난 세탁기와 선풍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간판 위에는 참새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한성우가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48살이었습니다. 성우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이었지만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성우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기름때가 껴 있었습니다. 성우는 낡은 선풍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었습니다. 성우는 모터를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야구 중계였습니다. 성우는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성우는 라디오로 중계를 들으며 일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골목 끝에는 산이 보였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갔습니다. 마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았습니다. 성우도 원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성우는 20년 전 서울에서 전기 일을 배웠습니다. 성우는 큰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성우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4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드렸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성우는 아내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이 작은 수리점만 지켰습니다. 성우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사람들이 고장난 가전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성우는 그것들을 고쳤습니다. 때로는 집에 찾아가서 전등을 교체했습니다. 때로는 콘센트를 수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우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성우는 2층 단칸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라면이나 김치찌개였습니다. 밤이 되면 성우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야구 중계가 있으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야구가 없으면 음악 방송을 들었습니다. 성우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성우의 마음은 빈집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성우는 허전했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외로움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냥 일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마을회관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집마다 전등 점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 성호전기로 연락 주세요. 성호는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에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손보려고 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성호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골목에는 전기 모기향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이 끝나가지만 모기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성호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성호 씨, 어서 와요. 뭐 사러 왔어요? 라면 좀 사려고요. 성호는 라면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네, 그냥 지내죠 뭐. 밥은 제대로 먹어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 같은데. 성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라면이 편해서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호 씨도 장가 좀 가야 할 텐데. 혼자 사니까 걱정이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돈을 내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성호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성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선풍기를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 앞을 지나던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많았습니다.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비가 길었네. 정말 그랬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자주 왔습니다. 장마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이제 가을인데도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성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성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성호의 인생도 이 가로등 같았습니다. 조용히 켜지고 조용히 꺼졌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성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야구 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호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죠.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성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성호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야구 해설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성호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성호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성호는 몰랐습니다. 성호가 곧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가로등만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일상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살얼음 같았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 같았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그 위를 걸었습니다. 성호는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호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성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호는 가끔 저녁에 산길을 걸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호는 마을 뒤쪽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길은 좁았습니다. 풀이 무성했습니다. 늦여름이었지만 풀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울음 같았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낮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애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성우는 멈춰섰습니다. 성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길 옆 풀숲에서 들렸습니다. 성우는 풀숲으로 다가갔습니다. 성우는 풀을 헤쳤습니다. 가시덤불이 성우의 팔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풀숲을 지나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성우는 그곳에서 개들을 봤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흰색 진돗개, 어미 한 마리와 새끼 3마리였습니다. 어미는 굵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밧줄은 나무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묶여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곁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덮듯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성우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미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미는 밧줄을 물어뜯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밧줄은 질겼습니다. 어미는 밧줄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물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밥그릇도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기 있었을까?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성우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어미가 성우를 봤습니다. 어미는 경계했습니다. 어미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성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성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미는 성우를 보며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성우는 밧줄을 살펴봤습니다. 매듭이 복잡했습니다. 성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매듭을 풀었습니다. 5분쯤 걸렸습니다. 매듭이 풀렸습니다. 밧줄이 느슨해졌습니다. 어미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성우는 새끼들의 밧줄도 풀었습니다. 새끼들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괜찮다 살자. 성우는 개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미는 성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어미는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개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개들은 성우를 따라왔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가로등도 꺼졌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정전이야. 무슨 일이야? 성우도 놀랐습니다. 성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미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한 방향을 향해 짖었습니다. 산 아래쪽이었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봤습니다. 어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는 계속 짖었습니다. 어미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멈췄습니다. 성우는 어미가 짖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곳은 마을 끝자락이었습니다. 오래된 양곡 창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곡 창고는 폐허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왜 어미는 그곳을 향해 짖을까? 성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장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무슨 일이요? 정전이 난 것 같습니다. 알아. 그런데 왜 개가 저렇게 짖어? 성우는 어미를 봤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창고 쪽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산에서 구했는데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쨌든 정전부터 해결해야겠어. 변압기 문제인 것 같은데. 이장은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모였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성우는 개들에게 물과 밥을 줬습니다. 개들은 급하게 먹었습니다. 많이 굶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밥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불안해했습니다. 어미는 계속 창고 쪽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그래? 어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어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 정전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손전등을 들고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변압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전봇대 위에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변압기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 성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창고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창고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무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정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냉장고가 꺼졌습니다. 선풍기도 돌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정전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한전에 연락했는데 오후에나 온답니다.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오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더워 죽겠는데. 그때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민태였습니다. 민태는 이장의 사위였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전기일 좀 압니다. 임시로 라인 보겠습니다. 이장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민태가 해주면 좋지. 어서 확인해봐. 민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태는 공구를 가지고 변압기 쪽으로 갔습니다. 성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우는 민태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변압기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변압기는 정상이었습니다. 전선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문제가 없는데. 성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성우는 뭔가 놓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성우는 어미개를 떠올렸습니다. 어미가 짖었던 방향, 양곡 창고. 성우는 민태에게 말했습니다. 저쪽 창고 확인해 볼까요? 민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태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창고요? 거긴 폐건물인데 전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한 시간 낭비 같은데요. 변압기 문제가 확실합니다. 성우는 이상했습니다. 민태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데리고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는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어미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창고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미는 문짝에 몸을 들이받았습니다. 성우는 놀랐습니다. 어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우는 창고 문을 살펴봤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강철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성우는 문틈을 비춰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우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세한 진동음이었습니다. 발전기 소리 같았습니다. 성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발전기 소리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발전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정전인데 왜 창고에서는 발전기가 돌아갈까? 성우는 문틈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전등 빛에 뭔가 보였습니다. 노란색 섬유였습니다. 밧줄 섬유 같았습니다. 성우는 어제 어미를 묶었던 밧줄을 떠올렸습니다. 그 밧줄도 노란색이었습니다. 성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창고에 뭔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너무 튼튼했습니다. 성우는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 씨,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이장이었습니다. 이장과 마을 어른들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설명했습니다. 이장님, 이 안에서 발전기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전기요?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 씨 착각 아닌가? 저 창고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어. 성우는 답답했습니다. 성우는 분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민태가 나타났습니다. 민태는 성우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괜한 소동 일으키지 마세요. 저 창고는 관리 중입니다. 관리 중이라고요? 누가요? 민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태는 그저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이장이 성우를 말렸습니다. 성우 씨, 그만 돌아가요. 깨 데려다 놓고 큰일을 불렀어. 하지만 이장님, 됐어. 한전 기다리면 돼. 왜 남의 창고까지 뒤지려 해? 마을 어른들도 성우를 나무랐습니다. 맞아. 쓸데없는 참견이야. 개 한 마리 구했다고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성우는 무력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는 계속 창고를 향해 짖었습니다. 어미는 문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확인해야 할까? 하지만 자물쇠를 어떻게 열까?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성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전 직원이 왔습니다. 직원은 점검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변압기는 정상입니다. 선로도 이상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네요.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전이 된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창고를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어미의 짖음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창고 생각만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미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성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어미와 새끼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어미는 밥을 조금만 먹었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미는 밥그릇을 코로 밀며 낑낑거렸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찾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핥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눈빛은 초조했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알아낼게. 성우는 마을 슈퍼로 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어서 오세요.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사장님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뭔데요? 어제 창고 앞에서 소동 있었다고 들으셨죠?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죠. 성우 씨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하던데.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정전 전날 밤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사장님은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턱을 만지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요, 아, 맞다. 저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요? 정전 직전에 창고 쪽에서 트럭 소리가 났거든요. 밤늦게 누가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성우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성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트럭이요? 정확히 몇 시쯤이었나요? 11시쯤? 제가 가게 정리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소리가 좀 커서 밖을 봤어요. 무슨 차였어요? 잘 보셨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은 안 보였어요. 어두웠으니까. 그런데 은색 봉고 같았어요. 창고 쪽으로 가더라고요. 성우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혹시 번호판은 못 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있으세요? 사장님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있긴 한데 오래된 거라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도 볼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성우를 안쪽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사장님은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이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정전 전날 밤 영상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보였습니다. 밤 풍경이었습니다.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11시쯤 화면에 차가 나타났습니다. 은색 봉고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트럭의 번호판을 보려 했지만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가린 것 같았습니다. 트럭은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내렸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보였습니다. 성우는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민태였습니다. 성우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트럭 뒤로 갔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들고 내렸습니다.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힘들게 끌었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철장이었습니다. 프레임 모양이 보였습니다. 우리 같았습니다. 사람은 철장을 창고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트럭에 다시 탔습니다. 트럭은 떠났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성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태 같아요. 민태요? 이장님 사위? 네. 체격이랑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민태가 왜 밤에 창고로 철장을 가져가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해요. 성우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사람의 실루엣을 확대했습니다. 민태였습니다. 성우는 확신했습니다. 사장님, 이 영상 저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휴대전화로 보내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파일을 성우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성우는 영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 씨, 조심하세요. 함부로 의심하면 안 돼요. 민태는 이장님 사위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성우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성우는 전봇대로 갔습니다. 변압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변압기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개폐기가 있었습니다. 개폐기는 전기를 끄고 켤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성우는 개폐기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전기 일을 오래 했습니다. 성우는 개폐기를 잘 알았습니다. 개폐기 레버를 봤습니다. 레버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때였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만진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이상했습니다. 개폐기는 평소에 만지지 않았습니다. 한전 직원만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손때가 묻었을까? 성우는 개폐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땅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작업화 자국 같았습니다. 성우는 발자국의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270mm쯤 되어 보였습니다. 보통 남자 신발 크기였습니다. 성우는 개폐기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레버 연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공구로 조작한 흔적이었습니다.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개폐기를 조작했습니다. 누군가 마을의 전기를 끊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창고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창고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을 전기를 끄는 것입니다. 밤에 전기를 끊으면 마을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우면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무슨 일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단서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미는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뭘 물고 왔니? 성우는 어미 입에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장갑이었습니다. 낡은 작업용 장갑이었습니다. 성우는 장갑을 자세히 봤습니다. 장갑은 더러웠습니다.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장갑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광유 냄새 같았습니다. 성우는 장갑을 뒤집어 봤습니다. 손바닥 부분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장갑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니? 어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창고 쪽을 봤습니다. 어미는 낑낑거렸습니다. 성우는 이해했습니다. 어미가 창고 근처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은색 봉고, 민태로 보이는 사람, 철장 우리, 고의로 조작된 개폐기, 그리고 이 장갑. 모든 것이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창고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어젯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창고를 확인할 것입니다. 성우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성우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개들에게 밥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계집을 봤습니다. 어미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끼 3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놀랐습니다. 성우는 급히 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끼들아, 어디 있니? 성우는 계집 안을 확인했습니다. 새끼들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마당을 뒤졌습니다. 집 뒤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미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미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어미는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찾았습니다. 어미의 울음소리가 성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데려간 거야? 성우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슈퍼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 집게 새끼들 보셨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새끼 3마리가 없어졌어요. 혼자 어디 나갔나 보죠.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혼자 못 나가요. 누군가 데려간 것 같아요.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큰일인데 누가 그랬을까요? 성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는 이상했습니다. 새끼들이 혼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데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성우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을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성우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민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성우 씨가 개 새끼들을 훔쳐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성우가 새끼들을 훔쳐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성우는 오히려 새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끼들이 사라져서 찾고 있습니다. 성우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가 개들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수상했어. 개 구했다고 영웅 행세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 진돗개 새끼는 비싸게 팔리잖아. 성우는 억울했습니다. 성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피해자였습니다. 성우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성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성우는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리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1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성우 씨, 나와. 개 새끼들 어디 있어? 빨리 내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성우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민태가 목격했대. 빨리 자백해. 성우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제 개들을 훔쳐가겠습니까? 그때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장은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이장은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호 씨, 이게 무슨 짓이오? 이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일을 키웠어. 저는 그냥 개를 구한 것뿐입니다. 그게 문제야. 개 데려온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장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이장은 손가락으로 성호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쓸데없이 참견해서 문제 생겼어. 개 새끼들 빨리 찾아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성호는 무력했습니다. 성호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집 안 뒤져봐야겠어.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집 수색하자. 성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방을 뒤졌습니다. 창고도 뒤졌습니다. 물론 새끼들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나왔습니다. 어디 다른데 숨겨놨겠지. 나중에 팔아먹을 거야. 계속 감시해야 해. 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성호는 가게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호는 무너졌습니다. 성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기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칩니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풀 수 없습니다. 성호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산 건가? 그때 어미가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미는 성호 곁에 앉았습니다. 어미는 성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어미는 성호를 위로했습니다. 어미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성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미는 산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울음이 성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봤습니다. 어미의 눈빛을 봤습니다. 어미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나도 싸워야 한다. 성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성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새끼들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성호는 수리점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성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호는 문득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아내는 늘 냄새로 재료를 구별했습니다. 여보, 냄새는 거짓말 안 해. 신선한 건 신선한 냄새가 나고 상한 건 상한 냄새가 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성호는 아내를 잃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눈을 떴습니다. 성호는 장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미가 물고 온 그 장갑이었습니다. 성호는 장갑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였습니다. 성호는 냄새를 분석했습니다. 주유소 펌프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광유 냄새도 났습니다. 그리고 고무 타는 냄새도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냄새들은 단서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냄새가 나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불렀습니다. 어미가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장갑을 어미에게 맡겼습니다. 이 냄새 따라갈 수 있니? 어미는 장갑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따라갔습니다. 어미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미는 골목을 지나 산 쪽으로 갔습니다. 어미는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주유소 앞이었습니다. 폐업한 주유소였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미는 다시 걸었습니다. 어미는 폐공장 앞을 지났습니다. 고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옛날에 고무 제품을 만들던 공장이었습니다. 어미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미는 창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따라갔습니다. 창고 뒤쪽은 산 사면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어미는 풀숲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어미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 씨? 성우는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만수 어르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만수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성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해서 왔네. 자네가 억울하게 당한다는 소문 들었어. 어르신,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는 그런 사람 아니야. 자네 아버지도 정직한 사람이었고 자네도 그래.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도와줄 게 있나? 저는 지금 창고 뒤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 창고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옛날에는 비어 있었는데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더군. 어르신도 들으셨어요? 그럼. 귀가 밝아. 발전기 소리 같았어. 그리고 개 우는 소리도 들렸지. 성우는 반가웠습니다. 성우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성우 아저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준석이에요. 배달이라는 사람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준석 씨? 왜요? 준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오토바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돈도 안 받으시고 은혜를 갚고 싶어요. 성우는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준석의 오토바이가 고장 났었습니다. 성우가 무료로 고쳐줬습니다. 그건 별것 아니었는데요. 아니에요. 저한텐 큰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저씨가 억울하게 당한다는 거 알아요. 도와드릴게요. 성우는 감사했습니다. 성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과 개 한 마리는 창고 뒤를 조사했습니다. 만수 어르신이 풀을 헤쳤습니다. 준석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어미는 계속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미는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큰 나무 뒤였습니다. 성우는 나무 뒤를 봤습니다. 풀로 가려진 문이 있었습니다. 창고의 뒷문이었습니다. 여기 문이 있어요. 세 사람은 풀을 치웠습니다. 문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창고 안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유 포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분유가 바닥에 흘러 있었습니다. 철장 바퀴 자국도 보였습니다. 만수 어르신이 바닥을 만졌습니다. 이건 최근 흔적이야. 며칠 안 됐어.
준석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기 봐요. 우리 같은 게 있어요. 구석에 작은 철장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털이 붙어 있었습니다. 흰색 털이었습니다. 어미가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어미는 우리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미는 낑낑거렸습니다. 새끼들 냄새다. 성우는 확신했습니다. 새끼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만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건 불법 번식장이야. 개들을 여기 가두고 새끼를 낳게 하는 거지. 그리고 새끼들을 팔아먹는 거야. 준석이 화를 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대할 수 있죠?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우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근처에 있을 거예요. 멀리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장님께 가야 해요. 정식으로 신고하고 경찰도 불러야 해요. 세 사람은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장을 찾았습니다. 이장은 집에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장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창고 뒷문, 분유포대, 철장 우리, 그리고 새끼들의 흔적. 이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어르신도 증언했습니다. 준석도 증언했습니다. 이장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이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가봅시다.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창고로 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흔적들을 봤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구만. 이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장은 민태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결심했습니다. 알겠네. 신고하겠네. 성우는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신고만 하면 범인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잠복하는 게 어떨까요? 잠복? 네. 범인들이 새끼들을 옮기려 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잡는 겁니다. 이장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세. 성우, 만수 어르신, 준석,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은 준비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밤에 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창고 근처에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성우는 어미와 함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어미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성우는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은색 봉고 트럭이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다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졌습니다.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범인들이 의도적으로 정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일하려는 것입니다. 성우의 눈이 어둠에 익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성우는 트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민태였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민태가 말했습니다. 민태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빨리 옮겨.
내일 단속 뜬다잖아. 알았어. 서두르자. 세 사람은 창고 뒷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만수 어르신과 준석을 봤습니다. 두 사람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석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철장 우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끼들이었습니다. 새끼들이 무서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미가 긴장했습니다. 어미는 으르렁거리려 했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진정시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이야. 세 사람은 우리를 트럭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성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만수 어르신이 움직였습니다. 어르신은 미리 준비한 못을 트럭 타이어에 찔렀습니다. 타이어가 푸슉 소리를 내며 바람이 빠졌습니다. 준석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준석은 플래시를 켰습니다. 밝은 빛이 범인들을 비췄습니다. 거기서 범인들은 놀랐습니다. 범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어미를 풀어줬습니다. 어미는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어미는 우리 앞을 막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지켰습니다. 민태가 소리쳤습니다. 이개를 치워. 하지만 어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미는 무서웠습니다. 어미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전봇대로 달려갔습니다. 개폐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개폐기를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폐기 옆에 작은 차단기가 추가로 달려 있었습니다. 우회 차단기였습니다.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민태가 임시로 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민태는 창고 작업할 때만 마을 전기를 끄려고 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민태는 전기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태는 이 장치로 마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정전은 변압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민태의 조작이었습니다. 성우는 우회 차단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개폐기 레버를 올렸습니다. 찰칵! 마을 전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환한 빛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태와 두 상인, 철장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새끼 3마리. 사람들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고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장도 나타났습니다. 이장은 민태를 봤습니다. 이장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태야, 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민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상인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상인들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회전하며 주위를 밝혔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들은 민태와 두 상인을 체포했습니다. 당신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불법 번식 혐의로 체포됩니다. 민태는 수갑을 찾습니다. 두 상인도 수갑을 찾습니다. 이장은 민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태야,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민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대했단 말이냐? 민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민태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두 상인도 태웠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성우는 우리로 갔습니다. 어미가 우리 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새끼 3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핥았습니다. 어미와 새끼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어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끼들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우를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성우 씨가 옳았어요. 우리가 성우 씨를 믿었어야 했는데.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몰라서 그러셨던 거죠. 이장이 성우에게 왔습니다. 이장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 씨,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영영 모를 뻔했어. 아니에요, 이장님.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만수 어르신이 성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성우. 자네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 준석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성우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경찰은 창고를 조사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성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불법 번식장을 적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어미와 새끼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개들은 성우를 따라왔습니다. 성우는 개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물도 줬습니다. 개들은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성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도 밝게 떠 있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정전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불 대신 서로의 얼굴이 켜졌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는 해냈습니다.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우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정전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생활했습니다. 민태와 두 상인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사람은 1년 넘게 불법 번식장을 운영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청에서 창고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창고는 허물어졌습니다. 낡은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가 치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고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의 어둠은 없었습니다. 성우는 어미와 새끼들을 돌봤습니다. 새끼들은 건강했습니다. 새끼들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성우는 새끼들에게 입양처를 찾아주려 했습니다. 성우는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했습니다. 단체에서 입양 가족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양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우는 그동안 새끼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우리 모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더 배려해야 합니다.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마을회관 앞에 물그릇을 놓읍시다. 지나가는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회관 앞에 큰 스테인리스 물그릇이 놓였습니다. 그릇에는 반려쉼터 물그릇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번갈아 가며 물그릇을 채웠습니다.
지나가는 개들과 고양이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성호도 수리점 앞 처마에 작은 그릇들을 놓았습니다. 종지 그릇이었습니다. 성호는 그릇들을 줄지어 놓았습니다. 물그릇, 밥그릇. 성호는 매일 물을 채우고 밥을 놓았습니다. 동네 고양이들이 왔습니다. 길 잃은 개들도 왔습니다. 동물들은 성호의 그릇에서 밥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성호를 따라했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마을은 동물들에게 친절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는 어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끼들도 함께였습니다. 개들은 성호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성호는 옛 창고 터를 지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빈터였습니다.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성호는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미가 성호 곁으로 왔습니다. 어미는 성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미는 고마운 눈빛이었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살자. 성호는 옛날 아버지가 해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살자. 그 말은 성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성호와 개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호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냄비는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성호는 이 냄비로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이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성호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성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개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창밖으로 개들을 봤습니다. 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성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가을 야구 중계가 나왔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맞았습니다. 성호는 라디오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호는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끼 한 마리에게 입양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 성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는 새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정말 귀여워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키우자. 성호는 새끼를 가족에게 맡겼습니다. 새끼는 새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성호는 아쉬웠지만 기뻤습니다. 새끼가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새끼도 입양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워서 개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새끼를 안고 갔습니다. 새끼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새끼는 준석이 입양했습니다. 준석은 혼자 자취했습니다. 준석은 개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키울게요, 아저씨. 잘 부탁한다, 준석아. 세 새끼 모두 좋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성호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어미만 남았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미도 입양을 보낼까? 아니면 성호가 키울까? 어느 날 밤 성호는 어미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어미는 성호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미는 성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싸우는 것, 사랑하는 것.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미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우가 어미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성우는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미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봤습니다. 어미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성우와 어미는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기분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따뜻한 빛을 밝혔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전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켜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믿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 성우도 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이 결국 이긴다는 것. 성우는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미도 따라왔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미는 침대 옆 방석에 누웠습니다. 두 식구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텔레비전을 고쳤습니다. 점심때 만수 어르신이 들렀습니다. 어르신은 선풍기를 가져왔습니다. 성우는 선풍기를 고쳤습니다. 저녁 때 준석이 왔습니다. 준석은 새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봐요. 얘가 이렇게 컸어요. 사진 속 새끼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기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성우는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우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야구 중계가 나왔습니다. 성우는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불빛들이 따뜻했습니다. 성우는 행복했습니다. 성우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성우에게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배웠습니다. 삶은 전기 같다는 것을. 때로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집니다. 더 밝게 켜집니다. 정전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빛은 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미는 성우 곁에 누웠습니다. 두 식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두 식구를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을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버인생극장